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알 정도의 정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어야 정상인 건데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무슨 이상한 정보이거나 정말 거짓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부동산이란 어떤 것이냐면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조만간 제한이 풀린다고 속이고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어떤 일종의 부동산 매매 사기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조직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갖고는 기획부동산을 사기를 치거든요. 실제로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노인층이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돼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를 치는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되면 3년 내에 2, 3배 이상 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평당 500만 원에 샀으나 실제로 이것은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다시 사려는 사람들도 없다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하기 좋은 땅이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그 땅의 입구에 있는 땅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맹지인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곧 호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금세 2, 3배가 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실제로 호재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호재가 왜 없냐, 왜 거짓말을 했냐, 이 사건을 취소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거를 보장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동기의착오에 불과하고 계약 취소를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실제로 소송으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기의 공통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어떤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실제로 이 부동산의 지번이 어디인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번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던가 토지대장이나 아니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 기망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땅 자체가 규제지역에 묶여 있다거나 아니면 이 땅 주변에 있는 땅들이 개발이 제한이 된다거나 하는 등의 투자자들에게 꼭 알려서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알려주면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 왜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그때 알려줬다라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나도 몰랐다라고 발뺌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농지를 파는 건데, 농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은 농업에 종사할 것이다 라는 서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인을 하셨냐 하면 이게 그런 내용인지 몰랐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자기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으시면서 자기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신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LH 직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네들이 알게 된 부동산 투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이용해서 실제로 뻥튀기 된 돈을 버는데, 자기는 허위의 정보를 듣고서는 자기의 평생 읽어놓은 돈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돈을 다시 받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분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미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를 기획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재산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리고 심지어 사기죄로 기소가 됐을 경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그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피해액을 보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민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상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하고, 제가 법률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되게 홀리듯이 가서 서명까지 하고 계약금까지 내고 오시더라고요. 가서 서명을 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미리 돈을 내시기 전에 한 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알 정도의 정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어야 정상인 건데, 그걸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무슨 이상한 정보이거나 정말 거짓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의를 하셔서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시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그 피해를 꼭 좀 막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